안녕하세요, 제나입니다. 오늘은 좀 편안하게 계속 이야기를 술듯이 좀 테이크로 찍어볼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말이 틀리고 어색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 사업 실패담인데요. 계속해서 회사원으로 살다가 회사 밖에서 돈을 버는데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지난 1년간의 여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어떤 분들은 좀 미안을 받으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나는 저런 실수하지 말고 또 똑바로 차려야지 뭐 이런 교훈을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진솔하게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좀 흐름을 이렇게 메모를 해놔서 잠깐 이렇게 옆에 보는 거 좀 부탁드릴게요. 왜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가 그 배경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7년 내내 회사를 다녔던 사람이고요. 원래는 세일즈포스라는 CRM 솔루션 사스 회사에서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고 마지막 3년은 솔루션 컨설턴트라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데 정말 뜬금없는 계기로 제가 캐나다인이랑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로 이주를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많은 것이 생략된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정작스럽게 내려진 결정이긴 했어요. 네, 거의 만난 지 한 6개월 만에 제가 이주를 하기로 결심을 했으니까 좀 큰 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돌이켜보면은 이게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내려진 의사결정이냐는 아니었던 것 같고 저는 원래부터 외국에서 살고 싶다라는 그 꿈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래서 외국계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좀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원래 하던 본업이 안 되면은 요가 선생님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자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요.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사랑에 빠진 거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었던 모든 일 이런 것들 다 정리하고 회사 캐나다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조금 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 학생 때부터 회사를 처음 다니기 시작해서 24살부터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었거든요. 뭐 회사 사이에 이직하는 기간도 뭐 2주 이하였고 그렇게 끊임없이 달리는 게 저는 멋있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에너지도 그때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안 쉬던 사람이 쉬려고 하니까 병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병이 정말 나겠다 싶어서 온라인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해보자. 뭐부터 할까? 내가 원래 하던 것부터 해야겠다라는 사고의 흐름으로 CRM 컨설팅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고객 데이터를 모아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주기로 연락하고 뭐 프로세스에 대한 컨설팅이랑 그리고 세일즈포스나 허브스팟 같은 그런 솔루션들을 구축해주고 교육해드리는 그런 컨설팅을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고객은 다행히 제가 세일즈포스 다니면서 알던 그분들에게 제가 이런 일을 시작했으니까 만약에 좀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은 그런 걸 활용해달라고 좀 적극 어필을 했었고요. 그리고 플러스 스레드라는 소셜 계정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기에 제가 하는 일이나 저의 일상, 저의 캐릭터에 대해서 좀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깨달음을 몇 개 얻었어요. 첫 번째로는 제가 같이 일하는 회사들은 거의 다 스타트업 혹은 스타트업보다 작은 스몰 비즈니스들이었는데 이런 분들은 CRM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잠재 고객을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하더라고요. 그 고객 정보라는 게 있기도 전인데 그 고객 정보를 관리해라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구나 라는 것을 제까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깨달았고 그래서 리드 제너레이션 에이전시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이거 진짜 어쩌다 보니인데 같이 말씀 나누는 분들이 크리에이터셨어요. 그리고 제가 제 스스로가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그래서 크리에이터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리드 제너레이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일본어 강의를 판매하시는 크리에이터 분이셨는데 그분은 평소에 알기 쉬운 일본어 표현들, 상별 표현들 이런 것들을 좀 인스타나 유튜브로 올리고 계신 분이었고 궁극적으로 이분이 컨텐츠를 계속 운영하시는 목적은 자신의 수강생들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즈니스와 직결된 크리에이터 분들을 제가 좀 도와드렸었는데요. 어떤 식으로 도와드렸냐면은 그분들이 일단 자신의 꿀단지 자료들이 엄청 많으세요. 그런 자료들을 온라인상에 최대한 많이 풀고 그 자료를 다운받기 위해서는 예비 수강생분들의 정보를 입력하게 합니다. 폼 같은 거에 입력하게 해서
정보를 바탕으로 그 이후에 좀 맞춤화된 그런 캠페인들을 진행하게 했고요. 뭐 그냥 쉽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일본어를 여행 목적으로 공부한다 이러면 여행 관련된 컨텐츠들을 더 보내주고, 일본어를 비즈니스 목적으로 공부한다 하면은 비즈니스 관련된 컨텐츠를 보내주고, 뭐 이런 과정이 사실은 대기업들한테 굉장히 쉬운 일인데 크리에이터 분들한테는 혼자서 강의도 해야 되지, 뭐 소셜도 만들어야 되지, 뭐 하다 보니까 이 모든 거를 관리하는 좀 체계가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지 사스를 조합해갖고 자동화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도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재밌긴 했어요. 그냥 재밌었는데 제가 여기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크리에이터 분들의 지불 의사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시는 크리에이터를 저는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지불 의사는 있으셨지만 그게 회사만큼 큰 단위의 돈은 아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를 할 때마다 저에 들어가는 시간과 공수는 실은 회사한테 가는 거나 크리에이터한테 가는 거랑 비슷한데 그만큼의 보수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니까 이게 ROI가 남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걸 남기려면은 제가 시장을 바꾸거나 아니면 제 제품의 형태를 이제까지 하던 컨설팅이 아니라 일대 다로하는 교육으로 바꾸거나 이래야 됐구나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또 되게 중요했던 한 가지가 프로젝트 성과가 고객마다 너무 들쑥날쑥한 거예요. 다시 말해 제가 제공하는 제품의 퀄리티가 균질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 프로젝트의 성과는 일단 그 만드는 트래픽에 대비해서 얼마나 고객, 즉 돈을 내시는 분들로 전환시켰냐, 그 전환율을 기점으로 했었는데요. 어떤 크리에이터분은 진짜 잘 되고 어떤 크리에이터분은 그냥 안 보내는 거랑 비슷한 정도의 전환율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죄송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왜 그럴까 리뷰를 해보면은 그 크리에이터분의 니치에 따라서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니치라는 것은 자기가 타겟하는 그런 고객들을 의미를 하잖아요. 그 니치가 굉장히 작고 뾰족할수록 전환이 굉장히 됐고, 넓으면 넓을수록 전환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일본어 중에서도 애니를 보기 위해 일본어를 공부하는 분들이 컨텐츠의 그된 토픽이었으면은 상당히 좁은 니치잖아요. 이런 분들은 평소에 로열티를 잘 쌓아놨기 때문에 조금만 CRM으로 건드려도 전환이 잘 일어났고요. 반면 그냥 일본어 같은 넓은 토픽에서는 많은 전환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약간의 현타를 느꼈습니다. 이게 뛰어서 보면 제 욕심일 수도 있는데 균일하게 동일한 가치를 좀 전달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두 번째 이유였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과 좀 별개의 일로 제가 캐나다로 처음 이주를 하고 약간의 우울함이 있었어요. 우울증이라고 말하기에는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우울감이 너무 컸었어서 제가 일을 하면서 퍼포먼스가 매일 떨어지더라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 자책하게 되고, 그러니까 나 이거 뭐 하는 거지? 내가 이거 할 수 있나? 뭐 하는 거야? 라는 데 자꾸 에너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차라리 그 에너지 아껴갖고 고객 한 명이라도 더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면 더 좋은 성과가 있었을 텐데, 네, 그랬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첫 사업은 특히, 그리고 1인 사업은 그냥 그 사업가가 곧 사업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컨디션이 안 좋으면 제 사업이 돌아가질 않고 제 컨디션이 좋으면 반대로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일단은 이게 아닌 것 같다, 멈춰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은 잠시 멈춘 상태고요.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고도 있고, 그리고 문의가 들어와도 지금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제부터 좀 허심탄회하게 리뷰를 해볼 건데, 첫 번째로는 이게 사업이 맞나? 저는 솔직히 말하면 사업이 아니라 그냥 셀프 엠플로이드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사업은 제가 없어도 돌아가는 구조를 고민해야 되는데 저는 그 구조보다는 일단은 하나하나 프로젝트 열심히 하자라는 데 좀 더 집중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프리랜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제가 자꾸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원래부터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고, 그래서 사업가라는 페르소나가 멋있고
그 정체성을 나한테 씌우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 좀 포장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캐나다에 이주를 하고 나서 경력 단절에 아내로서만 정체성이 규정되는 게 너무 무서워서 저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그런 프레임을 좀 씌우지 않았나, 스스로를 위로하는 수단으로. 그리고 소셜이든 지인이든 나 자신의 존재를 설명하는 수단으로 그러지 않았나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그냥 프리랜서를 좀 해봤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제가 좀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좀 고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원했던 결과라 하면은 저는 첫 번째로는 회사 밖에서 1,000만 원이라도 벌어보자가 제 목표였고, 그거는 이뤄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내가 받던 연봉보다 더 벌어보자 였었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매출이나 돈에 대해서 너무 나이브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레퍼런스를 쌓아야 된다라는 명목으로 거의 돈을 받지 않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근데 돌이켜보면 그게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저의 책임감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돈을 받든 안 받든 제가 해야 되는 일들과 제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좀 능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저처럼 약간의 우울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뭐 하는 거지? 라는 현타가 더 오더라고요. 네. 결론은 사업가는 돈을 벌어야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치를 전해주고 그게 돈으로 환산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관련해서 너무 나이브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제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반에 사업 이퀄 사업가인 것 같아요. 근데 기쁨이나 아니면 저 사람을 돕고 싶다라는 마음이 큰 동기가 되기보다는 일단은 뭐라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더 큰 동기가 되어서 속이 좀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시행착오는 누구나 겪는 거고, 저는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삽질하는 시간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삽질을 지속하기 위한 그 명확한 동기가 필요했는데요. 어떤 분들은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돈이 잘 벌려서 그 돈을 버는 재미가 됐을 수도 있고요. 같이 일하는 팀원들이 너무 좋거나, 혹은 이 사업이 내가 정말 해결하고 싶은 문제였거나 등등 사람마다 달랐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중에 그 어떤 것도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지속하지 못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집중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내가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뭐고, 나를 지속시킬 수 있는 환경이 뭐고, 또 내가 정말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가만히 생각만 한다고 찾아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끊임없이 실행하고 또 그 실행에 대해서 그 어떤 포장도 없이 객관적으로 자기 회고를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에 대해서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토픽으로 일을 할 때 지속할 수 있나에 대한 대답이 나올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실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ENFP예요. 그래서 열심히 할 때는 한없이 에너지를 쏟아붓는데 하고 싶지 않을 때는 그 일이 정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비정기적인 꾸준함이라고 부르는데요. 장기적인 텀에서는 저는 뭔가 꾸준하게 일을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막 들쑥날쑥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컨설팅처럼 그 고객과 나와 계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약속된 결과물을 전달해야 되는 그런 업의 형태에는 정말 제 성향이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이 비정기적인 꾸준함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 장치가 같이 으쌰으쌰하고 내가 조금 미진할 때 끌어올려 줄 수 있는 동료를 만들거나, 아니면 유튜브 컨텐츠처럼 누군가 마감을 꼭 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꾸준히만 하면 되는 그런 일을 하거나, 나와 맞는 형태의 사업을 해야 되는구나 뭐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렇게 10개월을 지내면서 배운 게 정말 정말 많은데요. 일단 너무 많이 적어놨는데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컨텐츠의 힘입니다.
저의 고객들은 거의 다 제가 스레드나 뉴스레터로 올린 그 콘텐츠를 보고 저를 찾아왔어요. 맨 처음 그 소개해주신 두 개의 고객 빼고는 나머지는 다 제가 소셜상으로 알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런 유튜브처럼 길게 올리는 롱폼 콘텐츠일수록 보는 사람은 적어도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롱폼 콘텐츠를 좀 많이 하는 게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저 자신을 소셜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 대한 거리낌이 많이 적어진 것 같아요. 그런 심리적 장벽이 많이 낮아졌고, 예전 같으면 이렇게 뭔가 카메라에 대고 이렇게 쫑알쫑알 말하는 거를 너무 오그라들어서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그리고 맨 처음에는 전 회사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좀 많이 창피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진짜 알겠는 게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제 되게 신기하게 뭔가를 하네라고 신경은 쓰겠지만, 네, 솔직히 남의 인생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또 항상 저한테 주문처럼 하는 말이 그래서 이분들이 내 렌트를 내주실 건가? 라고 생각하면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표현하고 싶은 만큼 표현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마인드셋을 장착한 게 저는 되게 큰 무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컨디션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엄청 들쑥날쑥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퍼포먼스를 균일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기 관리에 대한 실험들을 많이 해봤어요. 모닝 루틴, 명상, 아침 일기 쓰기, 감사일기, 운동은 언제 하는 게 좋고 식단은 언제 하는 게 좋고 이런 스스로에 대한 관리를 굉장히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고, 이게 회사처럼 9 to 6 젤리적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포맷으로 실험을 할 수 있었고, 지금은 이제 저한테 맞는 루틴을 좀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이제 모닝 페이지를 쓰고, 명상을 매일은 못하더라도 요가는 거의 매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생각의 힘을 되게 많이 믿게 됐어요. 이게 제가 하려는 대로, 바라는 대로 어떻게든 굴러가더라고요. 계속 한 방향을 향해서 생각을 하면은 그 방향으로 굴러가요. 예를 들어서 나 외국 살고 싶어 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면은 그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이 보여요. 저는 당연히 일 때문에 나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결혼으로 나가게 될지는 몰랐지만, 그리고 계속해서 나는 AI 활용해서 해볼 거야. AI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관련된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고 그 중에 사람들이 기회를 주기도 하고, 어쨌든 그 생각의 방향성을 하나 이렇게 잡으면은 그 방향으로 가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갈까는 우리가 예측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을 굉장히 잘 세팅해야 되겠구나 이런 교훈을 얻었고요. 좀 두서없이 이야기를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원래 하던 리드 제너레이션 에이전시는 잠깐 멈추고 있습니다. 원래 받았던 프로젝트 하나만 딱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럼 다음 스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일단은 크리에이터로서 컨텐츠를 계속 만드는 거는 계속해 보려고 해요. 그 시간으로서 지금 제가 이렇게 계속 유튜브를 올리고 있는 거고, 정말 감사하게도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해주시고 라이크 눌러주는 게 이렇게 큰 힘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짜릿하더라고요. 감사하고, 누군가 내가 만든 컨텐츠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을 받았다는 게 기쁜 일이구나 라는 생각, 즐겁다, 계속 꾸준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진짜 올리고 싶은 토픽 마음대로 올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해보면서 좀 채널의 방향성이 명확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시행착오를 많이 더 해보면서 실행해보면서 찾아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진료를 언제 잘하는가를 봤을 때는 저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저는 사람과 연결돼서 일하는 걸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객이랑 미팅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같이 파트너나 비슷한 일 하시는 분들이랑 커피챗 할 때마다 에너지를 얻어요. 완전 전형적인 ENFP인데, 제가 앞으로 캐나다나 혹은 싱가포르 같은 영어권 국가에서 살 예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영어로 연결되는 그런 경험들을 더 많이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회사로 다시 돌아갈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AI를 더 파보자. 제가
지난 1년간 일을 하면서 제 멘탈이 가장 문제였지 사실은 퍼포먼스 측면에서 AI가 있어서 못하던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막 웹사이트도 하루 이틀이면 만들고 고객 뭐 데이터 정리하는 것도 옛날 며칠 걸렸을 거를 막 2시간이면 하면 할 수 있고 AI는 너무 파워풀한 툴이고 저는 앞으로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AI란 토픽은 키워드는 계속해서 파보고 그 관련해서 커리어를 쌓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어떻게 보셨나요? 어느 정도 개인적인 프로젝트 회고의 포맷이다 보니까 이걸 유튜브에 올리는 게 맞나? 누군가 관심이나 가질까라는 생각은 했지만 가장 개인적인 것이 창의적인 것이다 라는 말을 저는 믿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여러분과 저의 회고록을 좀 나눠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고 도전하는 제나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